제13기록 거인들의 무덤, 인류사의 타임라인을 뒤흔드는 금지된 고고학. 6개 손가락의 해골과 전 세계적인 침묵의 기록. 기묘한 기록 포간소 13번째 기록입니다. 여러분은 인류의 역사가 단 한 번도 수정되지 않은 진실이라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인류 진화의 연표는 과연 완벽한 것일까요? 만약 주류 고고학계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기존의 모든 학설을 쓰레기통에 쳐넣어야 할 만큼 거대한 유물이 발견된다면 그들은 그것을 박물관 메인홀에 전시할까요?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깊은 지하 창고에 영원히 가둬버릴까요? 1900년대 초반 미국 전역의 신문사들은 연일 경악스러운 속보를 쏟아냈습니다. 오하이오, 위스콘신, 네바다, 애리조나의 고대 구분에서 키가 3m에서 4m에 달하는 거대한 인간형 육골들이 무더기로 발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해골들의 특징은 단순히 크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턱뼈는 성인 남성의 머리가 통째로 들어갈 만큼 거대했고 손가락과 발가락은 일반적인 인류보다 하나 더 많은 6개인 육손이었으며 치열은 상하 2줄로 빽빽하게 난 이중 치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와는 생물학적 설계도 자체가 다른 존재들이 이 땅을 지배했음을 시사하는 결정적 기록입니다. 하지만 이 수천 구의 육골들은 지금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2014년 미국의 한대한 역사단체는 충격적인 법정 진술을 이끌어냈습니다. 세계 최대의 연구기관인 스미소니언 협회가 1900년대 초 찰스 다윈의 진화론적 정통성을 수호하기 위해 수천 점의 거인 유해를 조직적으로 파괴하고 바다에 유기했다는 내부 고발입니다. 오늘 기묘한 기록 포간소는 피라미드와 스톤헨지를 쌓아 올린 보이지 않는 손, 인류사에서 강제로 삭제된 거인족의 실체를 추적합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알고 있는 역사의 절반을 지워버릴 금기된 여정을 시작합니다. 바알베크와 삭사이와만 거인들의 놀이터였던 석조 문명. 전 세계 미스터리 중 피라미드가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현대의 중장비로도 흉내낼 수 없는 압도적인 거대함과 정밀함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는 피라미드보다 더 기괴한 거대 석조물들이 널려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레바논의 바알베크 신전입니다. 이곳 기단부에 놓인 트릴리톤이라 불리는 3개의 돌은 각각의 무게가 무려 800톤에서 1200톤에 달합니다. 이는 보잉 747기 수십 대를 합친 무게입니다. 주류 학계는 통나무 굴림대와 수만 명의 노예를 말합니다. 하지만 물리학적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이는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납니다. 바알베크의 돌 하나를 평지에서 옮기기 위해서만 성인 남성 4만 명이 동시에 한 방향으로 똑같은 힘을 써야 합니다. 경사로를 오르는 것은 아예 물리법칙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돌들은 해발 1100m 고지에 정교하게 안착해 있습니다.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가설은 이 돌들이 인간의 사이즈가 아닌 키 4m 이상의 거인들이 자신의 신체 조건에 맞춰 일상적으로 다루었던 건축 자재였다는 것입니다. 남미 페루의 삭사이와만 요새를 보십시오. 수백 톤의 바위들이 톱니다 바퀴처럼 맞물려 있으며 그 사이에는 종이 한 장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이 유적들의 원주민 전설에는 공통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거대한 팔을 가진 건축가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거대한 바위를 마치 찰흙처럼 주물러 벽을 쌓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묘한 기록이라 부르는 이 구전 설화들은 어쩌면 은폐된 역사의 가장 정확한 목격담일지 모릅니다. 거인족의 존재를 인정하는 순간 피라미드의 건축 미스터리는 더 이상 불가사의가 아닌 거인들의 일상적인 기록이 됩니다. 아누나키와 네피림 신화가 아닌 생물학적 실체. 역사 미스터리에 열광하는 시청자들을 위해 보관소장님은 전 세계 신화 속의 기록을 대조합니다. 성경 창세기 6장 4절에는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들은 고대의 명성이 있는 용사들이었더라. 이들은 천상의 존재와 인간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변종들이었습니다. 단순히 키만 큰 것이 아니라 지능과 근력이 인류의 수십 배에 달했습니다. 다윗이 쓰러뜨린 골리앗 역시 이 네피림의 마지막 후예 중 하나였다는 기록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더욱 기묘한 것은 인류 최초의 문명인 수메르의 점토판 기록입니다. 수메르인들은 자신들에게 문명을 가르쳐준 존재들을 아누나키라고 불렀습니다. 점토판에 새겨진 아누나키의 형상은 일반 인간보다 34배는 크게 묘사되어 있으며 그들의 손목에는 현대의 시계와 유사한 장치가 채워져 있습니다. 수메르 왕 명단을 보면 초기 왕들의 재위 기간은 수만 년에 달합니다. 이는 훈자 마을의 장수 기록조차 하찮게 만드는 인간과는 완전히 다른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가진 존재들이 실존했음을 시사합니다. 전 세계 600여 개의 대홍수 전설은 공통적으로 거인들의 타락과 멸망을 다룹니다.
왜 노아의 방주가 필요했을까요? 홍수는 인간을 청소하기 위함이 아니라 지상의 질서를 파괴하고 식인까지 일삼던 통제 불가능한 거대 종족 네피림을 멸절시키기 위한 지구적 차원의 대청소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홍수 이후 체형이 작아진 인류가 선조 거인들이 남긴 거대 문명의 잔해 피라미드를 보고 신의 작품이라 칭송하며 살아가는 작은 후손들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스미소니언의 붉은 눈과 전 세계적인 은폐 공작. 이제 가장 소름 끼치는 은폐의 기록으로 들어갑니다.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뉴욕타임즈와 사이언티픽, 아메리칸 같은 권위 있는 매체들에는 거인 유해 발견 기사가 수천 건 이상 실렸습니다. 위스콘신 고분에서 2.7m의 황금 갑옷을 입은 해골 발견, 그랜드 캐니언 깊숙한 지하 도시에서 3.6m의 미라 발견. 하지만 현재 그 유물들은 단 하나도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19세기 유럽과 미국을 지배했던 핵심 사상은 찰스 다윈의 적자생존 진화론이었습니다.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조금씩 진화했다는 연표에 갑자기 툭 튀어나온 초고대 거인 문명은 그들의 학문적 성벽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오류였습니다. 주류 고고학계는 자신들의 권위와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이 기묘한 뼈들을 바다에 던지거나 용광로에 녹여버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미소니언 박물관의 창고에는 수만 점의 미공개 유물이 쌓여 있으며 전직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곳에는 인간의 범위를 벗어난 거대한 유골함들이 즐비하다고 합니다. 2014년 미국의 한법정 싸움에서 승리한 대한 역사 연구팀은 스미소니언이 1900년대 초에 작성한 비밀 문건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거기에는 인류사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인 육골의 발견은 즉시 보고하고 해당 지역을 폐쇄한 뒤 유물은 본부로 이송하여 폐기한다라는 충격적인 지침이 적혀 있었습니다. 피라미드가 외계인의 작품이라는 주장이 허황되게 들린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구에 살았던 또 다른 인류의 존재를 철저히 지워버린 현대 교육 시스템에 의해 시야가 가려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중치열과 12진법 그들은 다른 행성의 존재인가? 거인들의 기록에서 발견되는 생물학적 특이점은 단순히 크기만이 아닙니다. 발굴된 기록들에서 공통적으로 보고되는 특징은 바로 이중 치열과 6손가락입니다. 일반적인 인간은 한 줄의 치아를 가지지만 거인들은 상하 2줄씩 빽빽한 치아를 가졌습니다. 이는 그들의 턱힘이 현생 인류의 수십 배에 달했으며 매우 거칠고 단단한 음식을 섭취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또한 6개의 손가락은 인류 최초의 문명인 수메르의 수학체계와 소름 끼치도록 일치합니다. 수메르인들은 왜 10진법이 아닌 12진법을 사용했을까요? 한 손의 손가락이 6개라면 양손을 합쳐 12개가 됩니다. 즉 12진법은 거인들의 신체 구조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수학체계였던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우리와 같은 조상에서 진화한 존재가 아니라 아예 다른 설계도로 만들어진 별개의 종족임을 증명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들이 지구의 중력이 지금보다 훨씬 낮았던 시절에 번성했던 종족이거나 혹은 외계 유전자가 인위적으로 결합된 하이브리드 종족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스터 섬의 모아이 석상들을 보십시오. 그 거대한 돌들의 귀가 기괴하게 길게 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거인 기록에서도 긴 귀와 붉은 머리카락은 지배층의 공통된 상징이었습니다. 피라미드 내부 벽화에 그려진 평범한 인간보다 34배 크게 묘사된 파라오와 신들.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권위의 표현이라고 배웠지만 어쩌면 고대 화가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실존했던 거인 군주들을 사실적으로 기록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덴데라 등불과 거인들의 에너지 기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거인족이 단순히 힘만 센 존재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기록을 제시합니다. 이집트 덴데라 사원의 지하 벽화에는 거대한 전구 모양의 물체가 그려져 있습니다. 소위 덴데라 등불이라 불리는 이 유물 옆에는 성인, 남성보다 몇 배나 큰 존재들이 거대한 기기를 능숙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거인들은 자신들의 거대한 체구를 유지하기 위해 지금보다 훨씬 효율적인 에너지원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피라미드가 왕의 무덤이 아니라 거대한 발전소였다는 테슬라의 가설을 떠올려 보십시오. 거인족의 문명은 석기 시대를 지나온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고도로 발달한 에너지 기술을 가지고 지상에 군림했을지 모릅니다. 바알베크의 1200톤 바위를 옮긴 것은 근육의 힘이 아니라 소리음파나 자기장을 이용한 반중력 기술이었다는 기록들이 전 세계 밀교 서적에 공통적으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기술들은 거인족의 멸망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홍수 이후 살아남은 작은 인류들은 거대 선조들이 남긴 기술의 편린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거대한 돌들을 신성시하며 종교적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고대 문명의 유적은 사실 거인족이 쓰다 버린 중고 부품들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기록입니다. 파타고니아의 거인족과 16세기 항해 기록. 거인족의 기록은 선사시대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16세기 대항해 시대의 기록에도 거인들이 등장합니다. 마젤란의 항해 일지에는 남미의 끝자락 파타고니아에서 키가 3m에 달하는 거인들을 만났다는 구체적인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마젤란은 그들을 파타곤, 큰 발을 가진 사람이라 불렀으며 그들의 발 크기가 인간의 2배 이상이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로부터 수백 년 뒤 영국 탐험가 드레이크 역시 같은 장소에서 거인들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는 거인족이 대홍수 때 멸종한 것이 아니라 지구의 외딴 오지에서 최근까지도 그 혈통을 이어왔음을 뜻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파타고니아의 거인은 없습니다. 서구의 개척자들이 그들을 사냥했거나 질병으로 멸종시켰거나 혹은 주류 학계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존재 자체가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라진 것은 거인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간직하고 있던 인류사의 진짜 진실도 함께 매장되었습니다. 피라미드 내부의 거대한 통로들이 왜 인간이 지나다니기에는 너무 높고 웅장할까요? 왜 왕의 방의 석관은 일반적인 인간의 체형보다 훨씬 클까요? 모든 증거는 단 하나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거인들이 만든 거대한 집 속에 잠시 새들어 살고 있는 세입자들일 뿐입니다. 거인의 그림자 아래 사는 작은 인류의 기록. 오늘 기묘한 기록 푸간소와 함께한 거인족 미스터리 어떠셨습니까? 피라미드와 바알베크, 삭사이와만, 그리고 파타고니아의 발자국까지. 이 모든 것은 더 이상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인들이 남긴 일상적인 삶의 흔적이자 그들이 인류사에서 강제로 지워지기 전 남긴 거대한 묘비명입니다. 주류 역사는 이를 부정하고 은폐하지만 전 세계의 땅속에 묻힌 거대한 뼈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진실을 말해달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 아래에는 우리가 배운 것보다 수천 년 더 오래되고 수십 배 더 거대한 존재들의 역사가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본 피라미드 사진이나 이스터 섬의 석상들 속에서 이제는 단순히 돌이 아닌 그 돌을 깃털처럼 옮겼을 거대한 손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폐된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끌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지렛대입니다. 기록은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